맥락이라고 할 때 별거 없는 게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는 건 누가 써요? 작가, 작가가 씁니다. 그리고 누가 읽어요? 자, 예, 독자가 읽죠. 그리고 이 작품 안에는 작가가 살았던 사회나 문화 등의 시대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또 독자가 사는 그런 시대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건 작가와 관련된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고 독자와 관련된 감상, 사회 문화와 관련된 감상을 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하자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나중에 학습 활동에 나와요. 일단 지나가도 되니? 네, 지나갑시다. 네. 아, 네.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똑같은 작품에 대해서 선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너네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 내용과 크게 다를 거 없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 보죠.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전체 틀을 보시면요. 틀을 보시면 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크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나는 뭐뭐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뭐뭐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눈물 뜻 읽기 전에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요한 아름다움인가여서 이 작품은 일연과 특징이 일연과 이연의 전체적인 대칭 이 큰 구조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1연부터 잠깐만 보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없는 사랑 자, 부정 표현을 통해서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때 그늘의 의미가 그늘의 의미가 긍정이나 부정이냐의 문제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않는 사람이라는 건 비슷하죠. 그래 보이는데 봐봐. 자, 그늘이 없는 사람은 고생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마냥 맑게 해맑게 행복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때 그늘은요. 시련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이때 그늘은 시련과 아픔 그대로 나오듯이 그런 부정적인 뜻이라면 그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그러한 걸 겪었음에도 그러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 나무의 그늘은요. 여기에선 긍정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때 그늘은 어떤 포용,
거야. 배려 혹은 위로 할 줄 아는 사람의 그늘입니다. 자,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자, 햇빛과 그늘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시인데 완전히 대조적인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어야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대비적이고 대조적인데 그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의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햇빛이 진정 아름다운 걸 아는 거죠. 마지막 아름다움과 서리법. 서리법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이에요. 세상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뭐와 함께 있어서 그늘과 햇살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구조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때 눈물과 눈물은 뭐 같아. 아까 나온 거랑 슬픔과 고통, 아픔을 겪어 본 사람을 사랑하고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이때 눈물은 뭐예요? 이루어 줘. 어, 공감하고 그 힘든 사람을 연민하면서 안쓰럽게 여기면서 위로할 줄 아는 연민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그 정도로 갑시다. 자, 기쁨도 똑같죠, 구조? 자, 기쁨과 이번엔 뭐의 대비? 눈물의 대비, 대조. 이 둘은 함께 있어야 더 아름다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서리법입니다. 눈물 없는 사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어떤 시련과 고통, 아픔을 겪음으로써만 사랑이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의 가치죠.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 이거 어떤 거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연민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네. 위로와 연민의 모습이고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 거. 마지막도 서리로 끝납니다. 이 작품의 특징 1연 전체의 문장 구조와 2연 전체의 문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해요. 특히 여기 나왔던 이 부분이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의미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여기만 반복되지 않아요. 여기도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자, 의미 강조하는 거, 부정 표현을 통해서. 특히 이중부정을 통해서도 나오죠. 자, 뒤에 정리된 거 한번 보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박연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나왔던 그늘은 눈물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햇빛, 밝고 기쁜 것과 대조적인데 사면에 나온 그늘, 한 그릇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 눈물이 된 사람. 그때 눈물은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나온 그늘과 눈물은 부정적인 뜻이었다면 세 번째 줄에 나온 눈물과 그늘은 긍정적인 거다. 요 맥락 물어봅니다. 작가의 의도는 뭐냐? 고통과 슬픔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남들의 슬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줄 아는 삶을 긍정하는 사회 맥락적,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소외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 독자의 경우는 그늘과 눈물이 그냥 나쁜 것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성경에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 지문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사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목에 그대로. 자, 1, 2행의 그늘과 눈물의 의미랑 그늘이 되고 눈물이 된 사람. 이때 그늘과 눈물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늘은 이제 그늘과 눈물은 다 부정적. 1, 2행에서. 자, 여기는 1, 2행에서의 그늘과 눈물이고요. 여기는 세 번째 줄에서의 각연. 그 뜻입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고,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표현과 운율을 형성하고, 대조적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시인의 인터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 살면서 목말라는 물고기라고 할 수 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고 물속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고통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그걸 통해 뭐를 자신과 타인의 삶도 진정 사랑하는 삶을 주제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고통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예. 이해하고 남들의 고통과 사랑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존재. 나머지는 됐고요. 이 사건의 지평선 이거 어쩌죠? 자, 하나는 요게 인용이 됐었고 학습활동에 작별하고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내용 다들 아는 노래예요? 다들 아는 노래야? 이 작품은 일상적 상황, 자 이별 상황을 전체 물리학의 개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역설적 내용은 좀 이따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이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에 아스라이 가물가물하게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이는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고. 자, 아스라이는 꺼내보는
요 하얀 빛은 그 사귀었던 사랑했던 기억. 아마도 사라진 별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별. 자, 별이 있을 때는 사랑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건 결국 헤어졌어.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근데 하얀 빛은 남아서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고 아낌없이 반짝였던 시간. 요거는 사랑했던 과거의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도 사라져 가도 시간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퇴색, 색이 바래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추상적 관념을 어, 눈으로 볼 수 없는 냄새 맡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을 어, 구체적 소재로 사물처럼 표현해서 옅어진다고 얘기하죠, 색이. 그래서 기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희미해져가고. 그 시간은 비록 옅어져가도 너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선 사라지지 안 된다. 않는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옅어져 가고 하지만 우리들이 사랑했던 기억은 살아 숨쉰다라고 얘기하고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이별의 새로운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별의 순간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별은 끝인데 여기가 역설입니다. 익숙함의 진심을 솔직해지자는 얘기입니다. 진심을 속이지 말자. 우리 같이 지냈던 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이제는 과거와 좀 달라졌는데 계속 예전처럼 사귀었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말자. 솔직해지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울 거야.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거 마지막은 뭐야? 이별을 거부해요? 수용해요? 수용. 이별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자세로 마지막에 나온 이것은 새로운 시간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별 이후에. 45분.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 그것이 여기 역설적 표현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별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사랑했던 시간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자, 동짓달, 이거 시조입니다. 동지는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가운데를 잘라서 봄바람 이불 아래,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옷감 말아놓듯이 이렇게 서리서리 접어서 모아놨다가 어로님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면 접었던 거
하나 펴서 그 밤에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은요, 추상적 관념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모아놓을 수도 없고, 잘라서 이어붙이거나,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베어내서, 그래서 모았다가 나중에 이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처럼 구체적 사물, 옷감처럼 표현한 거죠. 그럴 수 없는 대상을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기발한 발상인데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은 그럴 수 없는 밤이라는 시간을 잘라서 모았다가 나중에 어디다 이어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화시켜 사용했다. 그래서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기발한 황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아주 뛰어났던 유명했던 기생의 원탑으로 전해지죠. 자, 이 작품의 또 다른 표현상의 특징 봅니다.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요. 어론일 오신 날 밤이랑 대조적입니다. 왜냐면 동지는 겨울입니다. 추워요. 춥다. 그럼 나는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혼자입니까? 혼자. 혼자 외롭게 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시간인 거죠. 근데 이미 찾아오는 그 밤은 어떻겠어요? 따뜻하다. 그리고 함께 있죠. 혼자가 아니라 정다운 밤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혼자 있는 이 동지는요, 1년 중 가장 길어요. 임 없이 나 혼자 기다리니까 너무 외롭다. 외로운데 너무 긴 밤입니다. 그러면 이 길다라는 이 밤을 이대로 두지 말고 잘라서 저장했다가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거기다 이어 붙여서 임과 긴 밤을 함께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발상이죠. 이때는 짧아. 짧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아놓은 밤 시간을 이어 붙여서 길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둘이 대조. 서리서리는 의태어, 구비구비도 의태어고 이 둘은 또한 대조입니다. 행동이 다르죠. 정반대 행동들이죠. 이 사람은 이별을 수용해요? 아니면 거부해요? 거부. 네. 우리 이별했어도 임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 펼이라 의지, 소망. 야,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고 하냐면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효과가 뭐냐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자, 생생함. 그리고 감각적. 여기는 어떤 감각이겠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지각. 의태어니까 모양 흉내는 거니까 시각적이지. 그리고 운율도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음성상징어가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면 교과서 나갈 때
다른 학교 진도도 일부 더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